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에요. 오늘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면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세 지켜주고 있거든요. 기분 좋게 전강 호강 좀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좀 봐야 될 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다행히 거래소 시장은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각각 1,100억대 그리고 기관은 800억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달라요. 외국인은 300억대 좀 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5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게 항상 좀 겪었던 부분들이지만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좋았을 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초가에 좀 선반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체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장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장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문자와 전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 창구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 싫어요. 저는 편한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편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주 쓰시는 노란색 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멘토님? 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보게 되면 그 상단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좀 있어요.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주식 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하단에 검색 결과 더보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그럼 그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채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가자포트에 대한 종목 궁금한 사항들,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목 상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잔소리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나 문자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방법 문자 전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 오늘장에 대한 잔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일단 뉴욕 3대 지수 올라서 저희도 일단 따라 올라가고 있긴 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단은 빨간불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은 역시나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우선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동반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 쪽에서는 2천억 이상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상승을 하는 이유가 G20 정상회의 때 중국과의 이 협상을 좀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협상팀이 먼저 이제 회의를 하겠다, 만남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상회의 때는 확대회담까지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무역 협상을 좀 다시 진행을 하는구나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IT 쪽 섹터가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 섹터 같은 경우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IT 섹터들도 좀 강한 모습이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추세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추격 매수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21선의 좀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쪽에서 좀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약 58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 쪽에서의 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300억대의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하락,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그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큰 폭을 했었던 뭐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뭐 네페스라는 기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페스가 금일은 뭐 신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 기업인데 파트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금일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5G 관련주들이에요. 뭐 삼지전자를 비롯해서 KMW, 이노와이어,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적게는 뭐 2%에서 많게는 6%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 일단 1차적인 상승 시대는 끝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5G 관련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 섹터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은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가 매수를 어디에 살 건가 이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섹터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좀 더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뭐 핀테크 관련주들,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괜찮고요. 보안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종목군들에 있어의 섹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결국 실적이 상승, 주가에 대한 이 탄력도를 결정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필히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 오늘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싶은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반도체 대장주들. 특히 SK하이닉스가 3% 넘게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역시나 그냥 일단은 기대감으로 간다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뭐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 쪽 기업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이게 한국 시장으로 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3%대의 갭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다행히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위에 또다시 매물대가 첩첩산중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탄력도는 조금 더 둔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 대형주들, 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가자포트에서도 보면 원익 IPS나 이런 분들은 종합 장비업체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IT 장비주들,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 바랄 거 없이 장비 쪽 섹터들은 그나마 좀 갭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좀 나와준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강도가 좀 약해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 줬다면 조금 더 탄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업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초나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반기 때 안 좋았다가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내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무역 분쟁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황에 대한 둔화 속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를 언제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IT 쪽, 장비 쪽의 이 IR 담당자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었어요. 근데 여전히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되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포석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긴 포지션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짧은 시각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종목이나 업종을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대형주다 보니까는 좀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승 흐름 나오는 것들 보면은 크리스탈신 소재, 윙이푸드 되게 중구난방인 업종들이 중국과 관련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역시나 추격 매수는 안 되겠죠? 추격 매수는 좀 당연히 안 되고요. 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형성그룹, 저희 나오죠 지금 네. 화면에. 이름도 이상해요. 오가닉 코스메틱, 차이나그레이트, SNC 엔진그룹, CKH 다 저가 종목이죠. 저 관종에 다 삭제시켜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종목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여전히 좀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국내의 장비 업체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자포트에 벌써 몇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HB 테크놀로지, 탑 엔지니어링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자회사로 파워로직스가 있죠. 파워로직스 증설을 하게 된다면 탑 엔지니어링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LG 계열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탑 엔지니어링 올해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점. 주성 엔지니어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LG 계열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쪽은 삼성 쪽 계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 가지 디스플레이 쪽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중국 쪽에 있어서의 하반기 발주 모멘텀입니다. 중국 쪽이 올해 같은 경우 투자를 여전히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 발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에 놓고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죠. 저희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종목에 대한 이슈들, 리뷰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24시간 상담도 가능한데요. 자, 메신저 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멘토님께서 아주 달콤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들 계속해서 주시니까요. 오픈 채팅방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가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멘토님.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자, 정재현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텔레칩스, 원익 IPS, ICD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텔레칩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한다. 조정 시에 접근하라라는 전략 주셨었죠. 두 번째 종목 원익 IPS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성장주다. 주목하라. 라며 원익 IPS 꼽아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ICD입니다.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며 ICD도 가자 종목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노리자라며 HB 테크놀로지 올려주셨었고요. 또 삼천당 제약, 이제는 실적 좋은 제약주에 들어갈 때다라면서 삼천당 제약 가자 종목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히든 종목이었죠. 캠시스, 미중 무역 협상의 수혜 및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라면서 일단 캠시스 가자 종목 올려주셨고요. 자, 다음은요. 히든 종목들입니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히든 종목, 5G 설비 투자 수혜를 받으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히든 종목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하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정부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까지 이 세 곳의 투자 수혜의 기대주로 꼽히는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히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방송에서는 한 주 뒤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바로바로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가자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원익 IPS 오늘 1.75%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원익 IPS 먼저 살펴볼까요, 멘토님? 네, 일단은 뭐 원익 IPS랑 뭐 HB 테크놀로지, ICD 뭐 이런 쪽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익 IPS에서 일단 오픈 채팅방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컨센에 대한 부분들이 500억 정도 올해 좀 감소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을 이용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침 좀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자항이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은 시초가에 이미 반영을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21선 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적인 그런 모습들, 뭐 가격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도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는 뭐 무리하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23,000원 밑으로 23,000원 이하권적으로 좀 기다리게 되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3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그 정도부터는 뭐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삼성에 대한 투자, 뭐 중국에 대한 투자 부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ICD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원익 IPS나 아니면은 ICD나 HB 테크놀로지나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물립니다. 5G 종목군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1차 상승기 끝났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조정을 받고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바닥권역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향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도 약간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 눈앞에 보여야지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느긋하게 접근하시는 이 마음 다시 한번 정신 수양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캠시스는 오늘 어떤가요? 지금 들어가기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캠시스는요 오늘 네. 어제 공시 하나가 나왔어요. 추가 상장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좀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했었었는데 흐름들이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약 2,500원 정도 때 혹은 2,500원 이하권역을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저항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목표치가 찼어요.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급하게 매수라는 것보다는 바닥권역을 좀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 상장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매수를 해서 물리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프 채팅방에서 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오게 되면 오프 채팅방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프 채팅방으로 좀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어서의 시장적인 이 시장에 대한 얘기라든가 종목에 대한 얘기 같이 해드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히든 종목도 아직 공개가 안 됐죠. 그렇죠. 아직 안 됐는데요. 타이밍을 좀 잡고 있어요. 어디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할까?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네, 이 히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오픈 채팅방으로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장 특징과 검색상 위주 보고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담겨 있으신가요? 막 고민되는 종목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얼마에 사셨죠?
27,500원에 80%입니다. 27,500원에 80%. 27,500원이요. 네, 27,500원. 5월에 사셨나 봐요. 예, 예. 이후에 좀 내려왔는데 일단은 오늘 누진제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한국전력 일단은 상승세 좀 타고 있거든요. 멘토님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네, 27,500원에 80% 매수하셨어요. 예, 예. 한 번에. 아니요, 음, 몇 개월 됐는데 물타기 돼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물타기 하셔가지고. 예, 예. 그럼 좀 가져가셔야죠, 아버님. 예, 예. 근데 일단 문제가요. 예. 이게 어제 신문 기사에도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예. 아버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생각은?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단가가 제일 저렴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의 지진이 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한국전력이에요.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적자였었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조까지 영업이익이 났던 기업이 작년에 5조대, 2017년도에 5조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에 적자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9천억대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년도에는 3조대로 회복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거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냥 갖고 계셔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버님. 예, 얼마 정도에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게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 20개월 선이 있어요, 아버님. 20개월 선. 네네. 그 자리대가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한 31,000원대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좀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네, 오늘 투자하시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4477번님이 라온시큐어 보내주셨습니다. 3,550원에 20%. 수익 중이세요? 한 5% 정도 수익 보고 계신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어떻게 좀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3,5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라운시큐어가 보안 쪽 관련 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5G에 있어서는 보안이 좀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흑자로 돌아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의 실적이 조금 더 레벨업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6, 17, 18 올해까지 4년차 정도 때까지 지금 기간 조정이거든요. 결국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박스 권역이에요. 이렇게 박스로 좀 보여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이 2015년도 이후에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왔을 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18년대 일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 자체가 저는 조금 수상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61선을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4,000원 이상으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한 4,200원, 4,200원에 4,300원 정도 대가 되게 되면 일부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한번 추세로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0일선이 이탈되는 그런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보고 1차 목표가는 약 한 4,200원대,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일단 추세 끝까지,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기 SK 하이닉스에 아,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6만 5천은 조금 더 될 건 그렇게 잡으면 돼. 아, 엊그제 사셨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50%예. 50%. 좀 많이 사셨네요. 예, 왜 엊그제 사셨다가 내려와서 조금 고민이셨다가 오늘 올라서 이제 전화 주신 거죠? 예. 언제 네. 팔아야 될란지. 그죠?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예, 멘토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SK 하이닉스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거죠? 예, 단기로 보신 거고. 예, 그죠? 짧게. 예, 그럼 오늘 파셨어야 돼요. 언니, 예, 오늘 파셨어야 된다고, 오늘. 예. 오늘 팔까 예,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어머니 비중이 예, 이거 한 번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사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머니 차트 보이세요? 예, 지금 TV 보고 있어요. TV 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 보이죠? 요거 어머니. 네, 이 빨간색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밑으로 네.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예, 요 얘기는 사서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신호랑 똑같아요. 예. 빨리 사서 물려주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어머니. 빨리 사서 팔아주세요 하는 거예. 아니요, 물려달라고. 어머니 물렸잖아. 예. 그죠? 물렸다가 예.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일단 어머니는. 예. 자, 빨간색 선이 예.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네. 이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네.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셔야 돼.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머니 일단 지금 50% 비중이시니까 네. 지금 손실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 35% 매도하세요. 35%에 35%나 40% 매도하시고 단기로 보셨다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물량만 네. 조금 더 들고 가세요. 한 7만 원 언저리 때까지. 네. 그때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시고 네. 35%에서 40% 매도하시고 네. 제가 보면 어머니 제가 이 가자포트 있죠? 네. 어머니 모르시는구나. 예. 만날 그죠? 텔레비만 보지. 그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 딱 걸렸어요. 네. 제 방송 보면 종목 어머니 네. 이렇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어머니 오픈 채팅 이렇게 톡 이거 하세요, 어머니? 카톡은 받아볼 줄 아는데 예. 카톡으로 문자는 보내도 딴 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고 예. 그거 오늘 잔소리는 맨날 잘 보고 있어요. 그거 오늘 어머니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예. 오늘 종목 한 종목 드릴 거예요. 오픈 채팅방 들어갈 줄은 모르는데 예. 그거 이따가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때 들어오세요, 어머니. 네. 근데 저기 전문가님 제가 예. 그거 아시아나 IDT 뭐요? 그거 아시아나 IDT 네. 그거 어떻게 하고 싶어 갖고 어머니 이거 죄송한데 형평성 때문에 한 종목밖에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오픈 채팅방 오시면 제가 거기서 또 해드릴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SK하이닉스 힘내라는 의미에서 I can do it 한번 같이 외쳐주시겠어요? 예, 네, 외칠까요? I can do it.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상담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시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8412번님이 유니크 8,3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역시나 8,250원.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를 팔아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니크는요, 네.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차 관련주인데 작년 말에서 연초에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갔어요. 일단 이 거래일 전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었는데 네. 관련주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혼조세예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빠지는 종목군들은 빠져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 가장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풍국주정이에요. 근데 풍국주정이 나름대로 좀 괜찮고 EM코리아 같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유니크 같은 경우도 조금 약해요. 근데 8,30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자리대는 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오늘 이 거래일째 거래량이 좀 감소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한 9,000원 정도대, 많이 가면 한 9,700원 이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반등을 조금 이용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 비교 하나 좀 해드릴게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 되돌림 자리대가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요. 그 자리대가 이게 얼추 보게 되면 한 10,000원 언저리가 좀 되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철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시기를 좀 보게 되면 요런 시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도 자리대 여길 매도해야 이렇게 안 물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꼭 기억을 하시고 유니크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일단 9,000원대에 오면 매도를 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서 성투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넘어갈게요. 3396번님이 제넨바이오 2,33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폐기물 제거 처리 업체죠. 5월에 한번 큰 폭으로 올라온 이후에 일단은 그 밑에서는 깨지 않고 계속 위쪽에서 박스권 형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수익 굉장히 잘 보고 계신데요. 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게 제넨바이오라는 기업이었었는데 네. 2004년에 좀 상장을 했고, 근데 이게 실적을 보면 참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소형주고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상승의 흐름들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차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수급적으로 봐도 와 수급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별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300원이면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신데 지금 3,100원 정도니까 지금 한 4%, 35% 정도 수익 중이세요.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게 추세란 말이에요. 요거 깨지면 일단 매도하셔야겠죠. 요거 3,050원? 3,050원 깨지면 일단 차익을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마디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가고 두 마디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요 자리 때까지 3,000원 이하권역이니까 2,700원, 2,000원대 중반까지 다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50원 이탈하게 되면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익절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3,300원부터는 저는 익절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셨다가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신가요? 제가요, 그 GTG 웰리스를요, 네.
한 40%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자마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4,550원요. 아, 그러면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랫게 샀죠. 사자마자 팍 내려가지고요. 그래, 이게 더 사자 됩니까? 네, 왜 이래요? 네. 갑자기 사자마자 많이 내려가셔가지고.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한 200 이상 빠졌어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급하시죠 지금? 아, 지금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자,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요, 요걸, 다른 사람 가 있는 걸 갖다 알고, 정보를 알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네. 한 70만원 그 득본 게 있었거든요. 빠졌다가 팍 올라가더라고. 그래, 그거 보고 샀거든요. 또 자. 올라갔겠지 싶어가지고, 예. 아버님 때 그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자리대예요 지금. 예, 예, 예. 이게 오늘 장중에 12,45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아이고, 무슨 그래요.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예, 예. 일단 뉴스가 나오거나 한 부분들은 없어요. 뉴스가 예, 예. 나온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 왜 이렇게 빠집니까? 일단은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아, 예. 많이 올랐고 많이 5,000원대 있다가 거의 예, 2배, 예, 예.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예, 그건 압니다. 예, 예. 예, 이걸 보면서 이게 61선 자리 때 이거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예, 예, 뭐라고요? 요거 깨지면 안 된다고요. 61선이 지지가 항상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오늘 저가가 12,500원이거든요. 예, 예, 예. 12,5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이거 아마 10,000원대까지, 10,000원 부분대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아, 그러면 저 팔아야겠네요. 네, 12,400원 깨지면 오늘 저가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예,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대부터는 일단 이것도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아, 14,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종목군들 접근하시게 되면 예, 예, 예. 수익을 낼 가능성보다 그 손실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투자 예. 마인드로 보세요. 다른 종목 좋은 종목 많으니까. 예, 예. 아시겠죠? 이거는 리스크 팔아야 되네, 그러니까요. 저는 반등 시 매도예요. 아,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보시다. 제주 반도체. 한 종목씩밖에 안 됩니다, 아버님. 아, 그 부분들은 예, 예, 오픈 예. 채팅방 들어오시게 되면 예,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다 물어보셔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상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로 또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죠? HLB를 네. 85,2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85,200원에 20%. 네.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 달. 한 달 정도. 네. 지금 계속 너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HLB. 예, 예. 예, 멘토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HLB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일단은 네.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요. 예. 미국 선진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 한국 시장 자체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예, 예. 근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리 좋지가 않아요. 예, 예. 미국 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겠죠? 예. 두 번째,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예. 근데 그나마 이 HLB도 좀 많이 빠졌어요, 전날. 네, 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시장을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얼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20%긴 해도 한 두서너 차례 이렇게 나눠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사야 되나 어때야 되나? 아니요. 어머니 이거 한 10년 투자할 수 있어요? 아유, 아니 임상이 뭐 금방 있다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임상이 있어도 아마 이거 하반기나 올해 연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어머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머니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주식. 예, 예, 예. 그죠? 예. 그 인보사 이런 거 보셨죠? 예, 예. 네. 그리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임상이 얼마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단기로 올라가면 먹고 나와야지 그 생각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맞죠? 네.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요. 길게 보셔야 돼요, 어머니. 최소 1년 이상씩. 예, 예. 그렇게 해야 시세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아, 예.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78,000원에서 79,000원 이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어머니. 아, 그저께 그렇게, 한번 그렇게 나왔던 거를 그때 못 받았어요. 그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지금. 예, 다시 예. 한번 움직이게 되면 그 자리대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8,000원대. 네. 네네. 그 다음에 이거 69,000원 깨지면 이것도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 아이고, 예, 예. 아. 아시겠죠,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유, 힘내시면서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죠?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58,000원에 30%요. 58,000원에 30%. 오이솔루션 5G 장비주로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좀 많이 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죽겠어요. 오늘 그것만 다 빠지네요. 그러게요. 그 종류 뭐 KMW, 서진이요. 그런 것만 빠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 잘 안 보시죠? 아니에요. 원래? 난 일하니까 날마다 봐요. 원래 5G 관련주도 1차 시세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 전에 뵀죠. 그 전에. 네? 그 전에 58,000원대 그냥 해버려갖고. 자, 어머니. 예. 오이솔루션이 5G 관련주인 건 아시죠? 네네네네. 실적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죠. 올랐죠. 오르긴 오른 게 아니라 10,000원부터 67,000원대까지 거의 7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10,000원, 20,000원대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요 정도 가격이면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팔죠. 팔고 싶겠죠? 네네. 근데 그걸 어머님이 과감하게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막 7만 원 가고 한다고 해서 기다렸지, 여태까지. 그건 7만 원 가봐야 가는 거고요. 네. 58,000원에서 7만 원 가게 되면 어머니 네. 한 20% 정도 먹는 거네. 그죠? 네네. 다른 종목 20% 올라갈 거 허다하게 많아요, 어머니. 근데 굳이 이렇게 꼭지에 있는 거 살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그죠? 일단은 네. 오이솔루션이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투자 사이클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 네네네. 더 이어질 거예요. 더 이어질 건데 네네. 1차 상승기는 좀 끝났다고 봐요. 이거 5만 원 밑으로 아마 깨질 거예요. 5만 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거. 네네. 5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많이 빠지면 한 46,000원? 아이고. 많이 빠지면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 일단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아야죠. 참아야 많이 돼요? 빠져버렸는데. 네. 그럼 한번 참아 보세요, 어머니. 한번 참아 보세요.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언제쯤 반등이 나오겠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분기 실적 자체가 예, 예.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괜찮아요. 2분기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닝 시즌 되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8월 15일 날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마 7월 달 정도면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7월 달부터. 네네네. 그러면 7월 한 중순부터 8월 초? 뭐 그 정도까지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네. 그때까지 좀 가져가 보시고 네네. 만약에 47,000원까지 빠진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전략 다시 세워야지 뭐. 추가 네. 매수를 하든 손절을 하든 비중을 줄이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빠지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공 네. 투자하시고 목소리 너무 힘이 없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혹은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에 예정돼 있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여의도에서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썸머릴린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뭐 이런 주제로 좀 갈 건데 6월 22일이죠. 오늘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문의는요. 023153-2664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종목 고르는 방법들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6월 1일 날에는 똑같은 주제를 했지만 좀 달랐는데 이번에 좀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좀 차트 설명을 좀 위주로 드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오실 때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02-3153-2664번으로 예약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르는 거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이 종목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